됐다. 다시 인사부터 하고. 안녕하세요, 유니콘들. 패션 자신감 디자이너 유니스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밖에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친구분이랑 가시는 분들,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디 라방은 아니고 그냥 무물 라방이에요. 약간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거나 아니면 제가 어찌됐건 패션 계정이기도 하지만 좀 급성장한 케이스라서 인스타 자체가 좀 딱 옛날부터 시작은 했었지만 데일리룩 계정에서부터 이렇게 패션 정보를 나누는 이런 계정까지 조금 컨셉을 살짝 바꿔가면서 1,000명대부터 1년 만에 거의 5.9만? 이렇게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25년 그 연말 그 약간 특집? 이런 느낌으로 좀 무무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신 분들이나 계정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면 좀 DM 주셔도 되긴 하는데 좀 복합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질문 5가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또 라방 보시면서도 라방의 장점이라는 게 제가 바로 댓글을 보고 말씀을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 답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지금 보고 있어서 댓글을 좀 잘 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 첫 번째는 저처럼 유니스처럼 계정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요건데요. 제가 지금 한번 살펴봤는데 계정이 24년도 1월 아니지 한 2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라방 편집본을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때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24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걸 올려드릴 건데 2024년 3월 18일에 제가 1244명인가 이랬는데 2025년 그 12월 말 그럼 이제 딱 1월 1일이 됐을 때 5.9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키웠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뭔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꾸준하긴 해요. 꾸준함. 이게 되게 식상하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리고 싶고 예를 들면 제가 꿀팁, 꿀정보 이런 단어들도 꽤 많이 쓰는데 전 처음에 사실 이 단어를 쓰기가 조금 그랬었어요. 조금 난 고급스러운 느낌, 멋진 거를 하고 싶은데 꿀팁 이런 거는 멋진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퀄리티라고 해야 할까? 이게 되게 제가 사실 진짜 완전 생 라이브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라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정을 키우기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을 위해서 너무 하이 퀄리티를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 꾸준히 하는 게 계정의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를 굳이 꾸준하면 꾸준함이긴 한데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인사이트인 거예요. 인사이트. 그게 결국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스타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나의 고객들, 그러니까 나의 피드를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올려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확산시켜주면서 내가 알고리즘을 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계정을 키우고 싶다 하면 일단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서 좀 인기 있는 게시물들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고르자면 꾸준함이긴 한데 꾸준함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도 해보고 꾸준함에서 어떤 걸 꾸준히 해야 되냐. 나의 주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에 잘 된 사례들을 찾아서 그걸 분석하고 비슷하게라도 한번 만들어서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사실 try, 그러니까 업로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걸 이제 꾸준히 그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스스로 한번 체크는 해야죠. 무조건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리다 보면 언젠간 터지겠지. 뭐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의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너무 또 디테일하게 가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시면은 그 약간 나의 인사이트를 분석을 아예 해주잖아요. 인스타그램이 아시죠? 모르시려나?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디테일한 거의 막 인스타 이렇게 키우세요. 막 이런 강의처럼 돼버리니까 제가 라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근데 나 오늘 필터 넣어가지고 이게 너무 얼굴이랑 분리되네? 어떡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그냥 할게요. 필터 분리돼서 필터를 아예 없앨 수가 있나, 이거를? 잠깐만. 필터를 바꿀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잠시만요. 갑자기 중단해서 죄송한데, 필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메이크업이랑 뜨지 않아요? 그쵸? 이걸로 할까봐. 이걸로 하면 좀 덜 뜨더라고. 그쵸?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중간에 일단 필터 바꿨고, 아니, 필터를 아예 없는 걸로 하기에는 또 너무 제 얼굴을 다이렉트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노란 필터긴 한데 일단 이걸로 바꿨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제 계정처럼 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석들이 필요하다. 꾸준함과 분석. 꾸준함, 잘된 계정 분석, 나도 비슷하게 하기, 근데 그걸 계속 꾸준하게. 나 스스로 점검하기. 이게 지금 핵심이고, 디테일하게까지 가면은 너무 디테일해져가지고, 그건 추후에 제가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 계신 분들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말 정도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데, 그때 오셔서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 계정에 대해서 뭔가 제가 조언을 드린다? 이것까지는 제가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제 입장에서 계정을 한번 저의 의견 같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 뭐 오픈 채팅방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홍보? 채팅방 홍보. 근데 뭐 채팅방에서 뭐 제가 뭘 팔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제 팔로워분들이랑 조금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소통하면 좋잖아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뭐 댓글로만 소통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 DM도 뭐 가끔씩 뭐 숨긴 메시지 하면 있기도 하니까, 서로 같이 뭐 비슷한 관심사에 있는 분들 모여가지고 좀 친구처럼 재밌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거니까, 제 카톡이래. 제 프로필 상단에 보면 링크 클릭하시면 유니콘 라운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 바로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은 2026년에 진짜 유행할 패션 키워드 세 가지는 이건데 첫 번째는 그냥 클래식 실루엣이 다시 돌아온다. 요거고,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화려한 거를 많이 했으니까 좀 단정하게 오래 입는 그런, 올드머니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그게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패션이라는 게 좀 양극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컨셉이 다 트렌드죠. 근데, 어떠한 컨셉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거기에 맞는 그 트렌드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뭐 나는 이번 우리 시즌에 컨셉은 레트로예요. 근데 2026년도 컨셉에도 레트로가 있다. 뭐 있긴 있겠죠. 없진 않을 거니까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컨셉을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행할 패션 키워드 세 가지도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인 거지 무조건 이게 100%예요. 이렇게는 절대 패션은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클래식 실루엣이 돌아온다 이거고 그래서 좀 코스 같은 브랜드들, SPA 브랜드 중에서는 코스가 좀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뭐 적당한 선에 좀 오래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클래식한 거의 미학 이런 게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젠더 뉴트럴이라고 해서 이제 젠더리스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조나단 앤더슨이 그 디올의 디렉터가 됐잖아요.
이제 디올이 남성복, 여성복 디자이너가 원래 나눠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조나단이 이제 통합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26년도 그 SS 컬렉션을 보시면은 유니스님 26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수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라방 와주시고 감동. 예뻐요. 그냥 해도 잘 듣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26년도에 그 SS 시즌 컬렉션들을 보면은 젠더리스,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비슷한 실루엣이나 비슷한 컬러의 옷을 활용했고, 모델만 남자고 여자인 그런 컬렉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6년도 패션 키워드는 이제 젠더 뉴트럴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긴 하나요? 말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뭐, 남자친구가 있으시거나, 뭐, 저처럼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옷을 아주 편하게 더 쉽게 입을 수 있다, 이거고, 조금 남성분들도 여성 옷이라고 뭔가, 나 이거 여자 거라서 작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이즈 큰 거를 한번 입어서 조금, 뭐, 여성복이 좀 더 다양한 컬러감이 있긴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2026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잠시만요. 올 한 해 패션 트렌드를 유니스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요? 수연님? 감사해요. 수연님 항상 너무 감사하죠. 항상 제 게시물이나, 뭐, 제가 공지 채널에 올리는 그런 항상 거의 1등으로 수연님이, 뭐, 하트나,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니, 뭐, 하트랑 이거 따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마 하트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 더블 클릭하면 하트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분들이 제 게시물에 뭐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반응이라 해야 되나? 좋아해주고 계신지를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싶은 것도 좀 더 다이렉트 DM보다 좀 더 밀접하게 생활 속에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어서 운영을 하게 됐던 거고 저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뭐 제 라방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 릴스를 항상 봐주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뭐 본인은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도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뭐 그래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뭐 라방도 그렇고 오픈 채팅방도 그렇고 또 갑자기 살짝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두 번째 질문 2026년 진짜 유행할 패션 키워드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클래식 실루엣의 획이 다시 돌아온다. 클래식한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젠더리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남자, 여자 옷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기. 그리고 세 번째가 텍스처 플레이. 한마디로 소재를 중심적으로 코디하는 것도 트렌드가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올 화이트? 제가 오늘 약간 아이보리 컬러를 입었는데 이 이유가 2026년도 팬톤 컬러가 그 클라우드 댄스잖아요. 약간 좀 화이트 계열.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입었는데 예를 들어 올 화이트라고 했을 때 뭐 니트가 얘가 살짝 조직이 특이하는데 이런 조직이랑 뭐 팬츠를 입을 때는 뭐 벨벳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컬러의 다양한 텍스처를 섞어주는 거 2026년도에 한번 트라이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예를 들면 니트에 뭐 실크 아니면 벨벳에 데님처럼 소재를 믹스하는 스타일링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과하지 않고 좀 편안한 쪽으로 또 세련된 쪽으로 조금 트렌드가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거나 그러지 않게 좀 화이트 럭셔리 뭐 다시 계속 온다 이런다고 하잖아요. 물론 화려한 트렌드도 물론 있어요. 그건 다 원하는 대로 초이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션이라는 게 항상 다방면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패션이 정답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트렌드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올해 지난달에 다녀왔던 그 유료로 제가 10얼마를 주고 한 번 갔는데 10얼마짜리 세미나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테마가 진짜 많이 줘요. 엄청 다양하게 그 중에서 원하는 컨셉을 정해서 펼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대로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날 사랑하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요즘 제가 유니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꽂힌 거, 아이템 이런 거 있나요? 그런데 저는 원래 엄청 꾹꾹꾹 하는, 감사해요, 소연님. 아무튼, 저는 엄청 좀 꾹꾹꾹 스타일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간다 해야 하나?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선배님들 해야 되나? 어른분들도 많으시겠죠? 그치만 이제 점점 좀 편한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도 살짝 편안한 세련된 뭐 이런 거이기도 하고, 저도 좀 편한 게 좋고. 해서 요즘 제가 꽂힌 스타일은 편안한데 화려한 거. 이게 뭐냐? 역설적이잖아요. 그거죠. 옷은 편하게 입고 액세서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걸 좋아해요. 옛날에는 옷도 포인트 주고 액세서리도 포인트 주고 그런 걸 좋아했다면은 요즘엔 지금 보면 제가 옷은 지금 요거 니트에 안에 청바지 입었거든요? 데님? 좀 데일리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귀걸이는 요거를 좀 화려한 거를 했어요. 좀 크고 화려한 걸. 제가 좀 얼굴도 크고 막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좀 다 크게 생겨가지고 액세서리 이런 걸 원래도 좀 크게 하는데 옷만 조금 옷만 조금 베이직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 귀걸이 사면서 제가 이거 도쿄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귀걸이도 같이 샀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산호 같죠? 이게 귀걸이거든요? 요즘 저는 이렇게 옷은 베이직하게 액세서리 화려하게 하는 스타일을 좀 좋아하고 여전히 옷도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굳이 겨울엔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액세서리류들 되게 많이 샀고 이거 이렇게 걸치는 거 아시죠? 제 라방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옷이 오늘 옷에는 잘 안 어울리는데 좀 걸치는 스타일? 액세서리로서 완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나 아니면 전 옷을 입을 때 이런 니삭스 같은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니삭스 포인트들? 와인색이랑 H&M 제품인데 콜라보를 했어요. 그 퍼펙트 모먼트라는 브랜드랑 그래서 이런 조금 옷보다는 액세서리류들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잘 산 템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아이템인데 H&M 제품이고 작은 세일할 때 샀는데 제가 엄청 블링블링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봐봐 완전 반짝하죠. 그러니까 제가 진주도 좋아하고 반짝반짝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거 요즘 완전 잘 산 템이에요. 좀 연말이나 연초 원피스에 이거 귀걸이 하거나 하고 가면은 완전 포인트 될 수 있는 템들. 그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꽂힌 스타일은 요즘에 약간 뷰티나 뷰티 원래 메이크업 항상 하듯이 했었고 그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도 되게 관심 많이 가지는데 특히 저는 향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막 냉장고 냄새나고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향수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것들이 이거 아닐로라는 브랜드인데 이 아닐로 제품? 근데 이것도 향수예요. 아직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야지 이러고서 아직 한 판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되게 향이 제 스타일로 샀고 이건 러쉬 거 향수. 요즘엔 패션이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제 포함인 거거든요. 옷만 패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향수 스타일에도 많이 꽂혔다. 그래서 제가 러쉬에서 좋아하는 게 이런 카마 향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카마가 지금 러쉬 직원분들도 제일 많이 추천을 하는 그런 브랜드고 그런 향이고 가장 러쉬다운 그런 향이 카마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카마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엄청 빅 사이즈만 팔았거든요. 왜냐면 미니가 많이 없더라고 재고가 항상. 근데 우연히 재고가 있어가지고 얘를 데려왔고 얘가 원래 제가 자기 전에 뿌리는 향수였는데 항상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가장 많이 뿌렸어요 얘를. 이제 얘를 뿌리고 싶은데 얘도 아직 제 유튜브에 찍지 못해서 컨텐츠를 아직 봉투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그냥 쓰는 향수는 사실 조말론? 이거 블랙베리?
이거 원래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건데 남편이 안 써가지고 그냥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블랙베리 쓰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것도 러쉬 건데 아메리칸 크림 다 썼어요. 얘도 원래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그게 강해요. 이거는. 근데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잘 안 써요. 샤넬 이거는 헤어 미스트? 뭐 이거는 그냥 그 유명한 그 아이인데 이름은 모르겠지. 넘버 5 그래. 근데 이렇게 샤넬을 뭐 브랜드 너무 유명하고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향수로서는 디올이나 샤넬 같은 그런 브랜드들 거를 막 엄청 선호하진 않아.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이런 향수들이 뿌렸을 때 좀 플로럴 향이 좀 강하다 해야 되나? 많이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향수는 조금 우디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카마? 아니면 에이솝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조말론이 차라리 저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 아시죠 다들? 에이솝 많이들 쓰시는? 핸드크림은 무조건 에이솝. 지금 뭐 핸드숍 숲이나 뭐 바디 샤워 제품들도 다 선물 받은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다 에이솝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꽂힌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스타일들은 베이직한 거에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링 아니면 뭐 이렇게 리삭스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류에도 관심이 요즘 많고 또 라이프스타일적인 부분에서 뭐 뷰티템들도 관심이 많지만 그 향수 같이 저 뿌렸을 때 저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템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 코리아 2025 책 보셨나요? 거기 보면 필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필이랑 이코노미 그러니까 기분과 경제, 기분 경제라는 건데 한마디로 어떤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할 때 결정할 때 가성비, 가심비도 있지만 이제 그때 나의 기분도 이제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향수 같은 것들도 어쨌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라는 것도 뭔가 내가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기분에 대한 중요도도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뭔가 이런 향수나 좀 세코노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네 번째 질문 팔로워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 있었던 게 있나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첫 번째 계정도 어쨌든 계정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거였고 지금 네 번째 질문도 팔로워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 있었던 게 뭐냐 이건데 그냥 그냥 꾸준히 계속 나의 일관된 메시지, 나의 컨셉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나를 처음 본 사람들도 뭐지 이 사람? 그리고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가 보이고 저를 어떠한 컨텐츠로 인해서 팔로우 하신 기존 팔로워 분들도 저의 그 꾸준하게 비슷한 컨텐츠 때문에 저를 계속 봐주고 계시겠죠. 그래서 팔로워를 늘릴 때 가장 효과 있었던 거는 계속하는 꾸준함. 그리고 그게 약간 대중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 이게 약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는 워낙 유니크하고 좀 트렌디한 아이템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저의 코디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용한 정보 같은 걸 공유를 하는 게 조금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조금 성장을 했으니까 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대중이 원하는 걸 제가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팔로워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 있었던 행동에 대한 대답은 꾸준한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대중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교집합을 찾는 게 가장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팔로워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거지 뭔가 또 나만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랑 또 별개의 의미라서 이건 좀 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건 좀 더
뭐랄까 브랜딩에 대한 얘기니까 나중에 뭔가 1대1로 만나거나 뭐 진짜 카톡방에서 오프라인 모임 뭐 이럴 때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5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나요? 불안할 때 저는 이 불안이라는 거가 고민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민할 게 많거나 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때 불안하잖아요. 뭔가 딱 답이 정해져 있거나 내가 뭘 해야겠다고 정하면 불안하지 않겠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불안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불안할 때 글씨를 써요. 제가 요즘에 저희 노트가 블랙 다이어리를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도 쓰고 그냥 내가 왜 불안한지를 저는 약간 MBTI의 T 성향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ENTP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쓰고 뭔가 이걸 통해서 약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편일 수밖에 없지만 살짝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3번 뭐 대안 C, 뭐 A, B, 대안 C, D, E, F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다가 그중에 제일 효율적이고 괜찮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러면 좀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건 일단 제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거고, 두 번째는 불안할 때 마음을 다잡는 방법, 두 번째는 필사예요. 필사. 제가 유니스 마인드라는 하이라이트에 제가 필사한 거를 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날에는 스캔을 해가지고 스토리로 올리고 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유니스 마인드를 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 잠시만요, 제가 책을 가져와야겠다. 이건데 짜잔, 당연히 책 홍보 아니고요. 내돈내산 책이고 책 제목은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100일 필사 노트. 보면 막 삶의 품격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는 이 책이 당신에게 하나의 방이 되기를 바란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이 걸어온 삶을 생각하며 사색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것들을 가장 선명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필사 이렇게 좋은 글이 있고 여기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이거를 맨날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항상 저는 똑같이 쓰지만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증도 많고 매사에 알고 싶은 게 또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또 주관이 또 없진 않아. 주관도 또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제 의견도 쓰고 그러는 거야. 저 혼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여기 좋은 글이라고 이 사람이 쓰는 그거를 제가 필사를 하고 여기 밑에 제 의견도 그냥 쓰는 거죠. 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약간 뭐 하나를 굳이 뭐 읽어드리자면은 이게 데이 1부터 해서 100일이거든요. 100일 동안 쓰는 거. 그래서 여긴 데이 53회에 제가 쓴 건데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사람의 5가지 특징. 1.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피식피식 웃는 사람. 2. 누군가가 말할 때 습관적으로 반박하는 사람. 3. 귓속말을 하면서 비웃는 표정을 하는 사람. 4.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사람. 5. 눈빛에서 좋은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약간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필사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엥? 그래서 결론이 뭐지? 그래서 오늘은 필사하면서 그래가지고 라는 생각만 들었다.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취지일까? 누군가 1번에서 5번의 행동을 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살라고 하자 하고 무시하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휩쓸리면 괜히 내 기분만 상하니까.
이렇게 제가 또 썼어, 제 의견을.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뭔가 뉴한 주제를 저한테 던져줄 수 있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삶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따라 쓰면서 제 의견도 쓰는 그렇게 글씨를 쓰는 그 행동 자체가 좀 불안감을 낮춰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사 아니면은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써보는 것 이런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5가지 질문을 답변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바로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패션 계정이다 보니까 패션 스타일링 추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 인스타라는 플랫폼에서 저를 알게 되신 거라서 어떻게 하면 계정을 성장시킬 수 있고 뭐 수익화? 뭐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계정 성장, 바이럴 이쪽에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나? 굳이 따지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하신 거, 바이럴 같은 거 궁금하시거나 뭐 컨텐츠 주제 뭐 등등 다 질문해 주시면 지금 대답해 드릴게요. 약간 이 라방을 그 다시 보기 라방으로 다시 만들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계정을 키웠나 뭐 등등도 엄청 러프하게 하지만 제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간 방송인 것 같아가지고 전 좀 약간 걱정도 많은 편이어서 공유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라방은 여기서 마치고요. 늦은 시간에도 뭐 약속도 많으실 텐데 라방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도에 건강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기를.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충만한 패션, 스타일링 엄청나게 멋있게 다 성공하는 2026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